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아픔이 길이 되려면 이라는 김승섭 교수의 책입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에 올라있는 책이어서 아마 이미 이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분들께 혹시나 이 책을 모르시고 계시거나 읽어볼 생각이 없으셨던 분들께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제가 이 책의 모든 문장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이 책을 요약하고 또 여러분께 감상을 전해드린다고 해도 이 책을 직접 읽는 데서 오는 울림이나 감동 같은 것을 여러분께 충분히 전달해드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일단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이 책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책에 대한 개관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 책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분야는 바로 역학이라는 분야입니다. 사주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학은 어떤 집단 단위의 건강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마치 흡연이나 설탕 같은 어떤 요인이 우리의 장기에 몸에 질병을 유발하듯이 차별이라든가 사회적인 고립이라든가 고용불안과 같은 사회적인 요인들이 인간의 몸을 해칠 수 있다는 가설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질병의 원인이 위생상태 때문이라고 했을 때 이 위생상태는 우리의 몸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원인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위생상태에 영향을 준 요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이른바 원인의 원인을 찾는 학문이 바로 역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가 약자들이 더 일찍 죽고 더 아프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지은 김승섭 교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서울대에서 석사를, 하버드에서 박사를 한 그런 보건과학 연구자, 역학 연구자입니다. 지금은 고려대학교 보과대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사실 이런 화려한 스펙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겠죠. 김승섭 교수는 결혼 이주 여성이라든가 성소수자라든가 비정규직 노동자라든가 이런 사회적 약자의 건강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오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김승섭 교수가 했던 연구를 비롯해서 사회 역학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쭉 보여주면서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요인들이 실제로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 책의 내용과 구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책은 크게 4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사이사이에 부록 같은 짧은 글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1부는 말하지 못한 상처, 기억하는 몸이라는 제목으로 차별이라든가 재난 불평등이라든가 낙태라든가 전쟁, 가난과 같은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 사회적 구조가 인간의 건강, 정확히는 약자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시카고 폭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시카고에서 폭염으로 굉장히 많은 사망자가 나왔던 그런 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카고 내에서도 기후도 같고 빈곤율도 비슷하고 다른 모든 조건이 비슷한 동네의 북쪽과 남쪽의 사망률이 10배 이상 차이가 난 거예요. 왜 그런지를 알기 위해서 이 역학적 관점에서 연구를 했더니 사람들이 더 많이 죽은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범죄율이라든가 길거리에서 마약을 거래하는 그런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어떤 건강을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선선한 곳을 찾아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이것을 알게 된 정책 당국에서는 또 비슷한 폭염이 왔을 때 집집마다 방문을 하고 또 사람들을 선선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망률을 뚝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시스템, 사회적인 구조가 우리의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일부에서 알아보고 있고요.
2부에서는 질병 권하는 일터 함께 수선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일터에서의 경험이 사람들의 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에 대한 연구라든지 아니면 삼성 반도체의 직업병, 백혈병 소송이라든지 예전에 있었던 기업인 원진레이온이라든가 제일화학이라든가 혹은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소방공무원 문제라든가 하는 일터에서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같은 해고라고 할지라도 재취업을 돕는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다든가 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훨씬 적다고 합니다. 3부는 끝과 시작, 슬픔이 길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생존학생의 건강 실태 조사라든지 이와 관련해서 PTSD에 대한 얘기라든지 또 성소수자의 건강과 인종차별 문제 같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던 주와 그렇지 않은 주의 동성애자들이 건강 상태에서 어떤 차이를 보였는지를 연구해 봤더니 명시적으로 금지를 했던 곳의 동성애자들이 더 건강이 좋지 않았다라는 식의 연구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4부에서는 우리는 연결될수록 건강한 존재들이라는 제목으로 사회적인 관계망이라든지 총기 규제라든지 법 규제라든지 어떤 공동체가 실제로 우리의 몸과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미국에서 종종 벌어지는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연구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한 감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 사회라든가 구조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우리와 완전히 동떨어진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몸에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새삼스럽게 느껴졌어요. 이를테면 어떤 연구 중에는 어느 사회주의 국가에 자본주의가 도입되었을 때 그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해당 국가의 기대 수명이 감소하기 시작을 해요. 그것은 단순히 자본주의라든가 사회주의라는 것이 우리와 완전히 유리된 어떤 그냥 사상체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정책과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는 것이죠. 이런 사례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쟁 중에 태어난 아이들이 더 아프다라는 연구가 있는데요. 그냥 추상적으로 전쟁 중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산모의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지면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떤 한정된 자원을 본인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존에 필수적인 기관인 뇌나 심장 같은 곳에 영양분을 쓰고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기관인 췌장이라든가 하는 기관에는 영양분을 덜 주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중에 성장을 했을 때 당뇨 같은 질환으로 이어진다 할지라도 생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절약형질 가설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사회 구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몸에 흔적을 남긴다는 것, 그것을 직접 데이터로 목격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굉장히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사실 들 때도 있어요. 당연히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에 처한 사람이 더 건강 상태가 나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 당연한 얘기를 왜 이렇게 정성스럽게 연구를 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막연하게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실제 데이터가 주어진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법정 증거로 제출을 한다든지 실제로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상식이 아니라 데이터, 실질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구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김승섭 교수도 자신은 데이터로 링 위에 오른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또 하나 굉장히 인상적인 것이 이 책을 쓴 김승섭 교수라는 사람입니다. 이 부드럽고 선한 인상을 가진 이 연구자의 삶이, 이 학자의 삶이 실제로는 얼마나 강인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선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유부단하거나 다른 사람의 요청을 잘 들어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싸움에서 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약자의 편에 서서 자신의 데이터를 손에 들고 그들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람의 선함이고 강함이고 대단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아주 섬세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이 연구자가 연구 대상을 바라볼 때는 말 그대로 대상이기 때문에 참 상처를 주기도 쉽거든요. 특히 이런 식의 약자에 대한 연구에서는 더욱 그럴 텐데 그 사람들의 고통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또 연구라는 메스를 냅다 들이대지 않고 함부로 이 대상을 판단하지 않고 그런 아주 섬세한 감성을 가진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책을 계속 읽으면서 이 사람처럼 나이를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김승섭 교수가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이 말도 굉장히 쑥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좋기도 합니다. 자신의 신념을 삶으로 실천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는 다 그걸 알고 있죠. 나름의 방법으로 꾸준히 삶 전체를 통해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신의 영역에서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굉장히 존경스러웠고 한편으로는 되게 감사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어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일시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감정을 드러내기는 참 쉬운데 어떤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그 대책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하는 일은 훨씬 어렵고 또 중요한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자가 있다는 사실 자체에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읽어드리고 싶어요. 부록에 수록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2017년 5월에 동성애자 군인 한 분이 군형법 92조 6에 따라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동성 간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군형법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인데요. 그때 있었던 긴급 집회에서 발언을 한 내용입니다. 맨 끝에 짧은 부분만 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 순간에도 힘들어하고 있을 10대 성소수자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고 치료가 필요한 건 여러분이 아니라 이 사회라고. 인간의 가치는 동성애자인지 이성애자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상대를 진실하게 사랑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요. 아무리 우아한 이론을 가져와도 혐오는 혐오고 어떤 낙인을 갖다 붙여도 사랑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혐오로 스스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저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분명 그럴 거라고 저는 믿어요. 혐오의 비가 쏟아지는데 이 비를 멈추게 할 길이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기득권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합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또 신영복 선생님의 책을 읽으면서 작게라도 배운 게 있다면 쏟아지는 비를 멈추게 할 수 없을 때는 함께 비를 맞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피하지 않고 함께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김승섭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읽으면서 몇 번씩 눈물을 참았어요. 데이터가 이렇게 슬플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대하는 연구자의 태도, 학자의 태도가 이렇게 감동적일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울림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